46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변화가 좀 생겼고,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게, 제 생각엔 그래요. 기관들의 수급이 제일 중요해요. 기관들이.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연기금 쪽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물론 내수 부진과 수출 또 관세 영향 때문에 뭐 부진을 겪고 있지만 만년 저평가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도 그동안에 레벨업 과정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 이후에 계엄 사태가 나면서 또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좋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안 좋았잖아요. 외국인들 이탈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거기다 또 기관들도 많이 팔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수급이 전환되는 신호가 나왔어요. 일단 원달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1,400원 이하로 내려왔고, 그 다음 기관들이 그동안 파는 부분에서 이제 순매수가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화 장세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펀드나 자산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펀드나 자산운용 하는 것들을 결국 수익률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은 수익률로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3년, 4년, 5년 이렇게 장기 포지션이 길기 때문에 뭐 수익률 게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우량주들, 우리나라 우량주들 꾸준하게 담아서 1년, 2년, 3년 보유하면 장이 나중에 3,00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길게 가져가도 이제 나중에 상승하잖아요. 자금이 이제 크고, 기관도 물론 자금이 크죠. 근데 기관들은 뭐 6개월, 반년, 아니면 분기, 이렇게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자산을 하는 운용들을 수익률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수익률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수익률 게임이 어디서 펼쳐졌냐?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사실 개별주보다는 코스피 종목에서 올해는 주도주가 이제 업황이 제일 좋은 쪽을 택한 거죠. 조선하고 방산. 그러니까 하나그룹주들이 사실 미친 시세가 났죠. 그 조선주들은 또 수혜를 많이 봤죠. 우리가 수주도 많이 땄지만은 또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들 장기 상승하고, 그 외 섹터들은 사실은 대부분 뭐 반짝했죠. 업황 안 좋은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내리막길 쳤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또 2차전지도 또 강한 시세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이제 많이, 건설도 그렇고, 건설주도 이제 흐름들이 좋아지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금융주들, 은행주들은 만년 저평가인데, 특히나 이제 증권주들이 또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증권주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증시가 활성화가 되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고, 위탁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혜를 받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코스피 5천 시대, 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또 언급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5천을 우리나라가 가려면 고성장 업종들이 많이 발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년 저평가 가지고는 5천을 못 가요. 성장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장 동력이 2차전지, 반도체는 아직 살아있는데 2차전지는 작년 이후에는 속된 말로 이제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전지가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 반도체가 살아나고, 바이오가 살아나고, 이 3대 섹터가 같이 끌고 가면 뭐 지수 4,000포인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수급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3,000 정도는 올해 안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조정을 받겠지만. 그래서 모처럼 만에 차트에서 제가 주봉을 한번 띄워볼게요. 주봉을 잠깐 이제 화면을 좀 띄워보세요. 자, 이렇게 돌파가 시그널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로 오랜만이에요. 이 2,680을 올해 결국은 이제 2번 도전했다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년 7월 고점이 2,896이에요. 그러니까 2,900까지는 이제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슈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숨고르기 조정이 다음 주에는 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숨고르기 조정은 이제 좋은 또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조정 나오면 기회다. 그리고 무료 방송 제가 매일 열거든요. 거기서도 기회다 해. 조정 나오면 그 속된 말로 쫄지 말아라. 이제는 쫄지 말아야 돼요.
적극적 배팅, 조종시에 적극적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테마성이 있는 거를 택해야 되고, 또 이제 대형주는 주도주 쪽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딱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잡으려면 당연히 조종시에 잡아야 되고요. 비싸게 잡아서 비싸게 이제 장이 더 세게 올라가면 비싸게 잡아서 비싸게 팔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만약에 또 조정이 나오면 저가 매수로 또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조정 시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좀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셔서 질문을 남기셨더라고요. 이제 반도체는 좀 언제 올라갈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파트너님께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SK하이닉스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갭이 생긴 건 작년부터예요. 다 아시다시피 HBM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도 뭐 이제 HBM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지만은, SK하이닉스가 HBM 수요가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쪽에 들어가고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고. 근데 삼성은 엔비디아 퀄테스트 아직 통과를 못했어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격차가 아직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보면은 탄력이 훨씬 좋아요. 물론 시총 차이도 있지만은. 예?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또 고점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소부장을 보시면 돼요. 소부장. 그러니까 주도주가 이렇게 순환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 탄력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부장주들이 밑바닥에서 꾸물꾸물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신고가를 만약에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부장들이 갑자기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환 구조를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일단은 주도주 역할을 할 겁니다. 하이닉스가 더 치고 올라가 준다면 그 다음부터 소부장주들이 같이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소부장에서도 이제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 점유율이 높은 회사, 이게 양쪽으로 갈려 있거든요. 특히나 삼성 쪽은 주목해야 될 분이 평택공장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셨지만 저는 거기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요. 거기에 네. 들어갈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주들 수혜를 받겠죠. 그다음 하이닉스 쪽은 HBM 수요가 또 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 그다음 이제 화두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은 우리나라가 좀 뒤처지긴 했지만은 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투자도 많이 들어갈 거고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뭐 장비가 되던 또 이제 뭐 펠립스 업체가 되던 그런 것들도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핵심 포인트 인공지능에 관련 수혜주, 그다음 뭐 평택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혜주, SK하이닉스의 HBM 수혜주 그런 것들을 택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하반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순환매 돌아올 것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나도 김선상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신 다음에 8시 40분부터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차트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타이밍을 잡는 데는 가장 유용한 도구이고 또 전문가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속기 쉬운 속임수가 많은 차트 분석. 자, 뭐 제가 이제 그저께 출연해서 몇몇 종목들을 또 1등급 대장주를 얘기했는데 이제 5월도 이제 내일로 이제 끝납니다. 대단한 성과들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들도 많이 성과를 냈는데 지금 제가 실시간 매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시간
예, 실시간에 이제 라이브 방송이에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지금 아침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린 게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가 아니고 분석도 아니고 예측도 아니고. 그럼 뭘 하냐?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매매를 해서. 근데 1등급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거예요. 1등급 대장주. 1등급 대장주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1차 파동 이후에 1차 파동이죠. 그죠? 이게 1차 파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점이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강력하게 터지는 종목들은 이렇게 연속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이 1등급이라고 그랬죠. 그럼 고점을 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폭락이 나온다면. 폭락이 나오는데, 우리가 폭락이 이렇게 장대봉이 뜨고 흑산병이 뜨면 공포감이 극대화되잖아요. 그죠? 네, 공포감이 극대화된다고. 그래서 1등급 대장주를 공포감이 극대화될 때 사는 거예요. 예, 답은 딱 그거예요.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감이 극대화될 때 사면 2차 파동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진칼인데요. 한진칼을 일주일 전에 푹 나가고 여기서 폭등했죠. 예, 여기서 이제 매수를 시켰어요. 여기서 3일 연속 빠지고 나서 왜 그러게 했어요? 1등급 대장주기 때문에. 1등급 대장주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감이 극대화되면 그때 들어가서 뭐 가뿐하게 30-40% 급등했죠. 30-40%. 이런 걸 이제 실시간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매매 포인트를. 얼마에 사고 또 급등했으니까 차익을 하라고. 그거를 알려드리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한진칼 우선주인데, 아니 한진칼인데 우선주가 더 셌어요. 이번에 한진칼 우선주가 훨씬 셌어요. 왜냐면 이제 우선주는 유통 주시가 적잖아요. 그죠? 우선주는 일단 유통 주시가 적어요. 자, 1차 파동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상한가, 여기서 상한가가 무너졌죠. 근데 한진칼 본주는 2연속 상한가지만 이건 거의 3연속 상한가예요. 그럼 본주보다 더 세죠. 왜? 주식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우선주는 사실 뭐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더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더 세니까 여기서 그날 빠질 때 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3일 이상 빠졌죠. 그죠? 여기서 지금 50%가 넘게 터졌잖아요. 50% 넘게 가뿐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빠질 때 예를 들어 35,000원에 매수하십시오. 예? 그래서 5만원 넘어가면 차익하십시오. 그러면 단기간에 적게 먹어도 30%에서 50% 수익 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박수 치는 거죠. 박수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지 뭐 분석하고 그거 강의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대신 이제 1등급 대장주들을 어느 포인트에서 잡아야 되느냐. 그거를 매매하는 겁니다.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화면에는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시청할 수 있다고 그러고 매매 레슨이라고 했는데 그냥 매매예요, 매매. 레슨이 아니에요, 레슨이. 레슨은 강의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죠. 레슨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매매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냥. 매매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거 해야지. 지금 돈 벌어야죠. 지금 장이 이런 장에서 돈을 벌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요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PI. 이것도 제가 얘기했죠.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상한가 터졌는데 이런 자리들은 사실 여기서부터 얘기는 했어요. 급락이 나왔죠. 11% 급락하니까 공포스럽잖아요.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추세가 무너지면서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저점을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공포스러울 때. 그래서 이것도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상한가 터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익을 시켰어요, 사실. 61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빠졌는데,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삼성이 또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유리기판 만약에 테마가 붙으면 PI가 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리기판이 만약에 또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왜냐하면 작년에는 태성이 대장이었어요. PCB 업체. 얘가 작년에 1000% 냈잖아요.
뭐 1등급 대장주가 뭡니까? 시장에서 가장 크게 터진 거. 대형주는 우리가 주도주라고 해요. 그죠? 근데 개별 중소주를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잖아요. 주도주는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에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런 것들이 주도주죠. HD 현대. 그죠? 근데 개별주는 달라요. 개별주는 가장 강렬한 시세를 터트린 게 당연히 1등이죠. 그러니까 저는 1등만 상대하니까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공포를 사는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공포를 사는 거지, 예? 이렇게 막 환상을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올라가면, 야, 이거 얼마 간다 그런다면 환상, 그때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팔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환상적일 때 팔고 나오고 공포스러울 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사야 되냐면 1등 대장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몇십 프로를 가뿐하게 며칠 만에 터뜨리는 거예요. 차트 분석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전에서 매매를 잘해야 되죠. 실전에서 매매 잘 못하면 분석 아무리 잘해도 말짱황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분석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죠? 자, 이번 주에 또 대박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예, 이번 주에 뭐가 대박이 터졌냐면 제가 자, 또 하나, 이건 이제 신규 종목인데, 임은 온시아라고, 신규 들어오고 나서 급등이 터졌죠. 물량들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뺐어요. 자, 그럼 빼면 이 저점을 크게 훼손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물량 들어왔으면 의도적으로 빼는데, 의도적으로 빼면 어디까지 뺄지 모른다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이 저점을 크게 훼손을 해야 되는데, 크게 훼손을 안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지금 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날 11%가 빠졌거든요. 사라.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도 이것도 했어요. 11%에서 사라. 14% 급등했죠. 근데 얘는 이제 기술 이전권이 또 있어요. 대주주가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이 돈 많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한락스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 외에 이제 신약 렉나자도 지금 개발했고, 근데 이 지금 대주가 유한양이면 왜 지분을 많이 갖고 있겠어요? 항암제,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지금 개발하는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유한양의 계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관 공모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기관들이 물량 다 털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등했죠. 지금 또 이제 추세가 아직 살아있죠. 이거 아직 파동 남아있어요. 이거는. 물량이 또 들어왔어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빠질 때 좀 공포스러울 때 사면은 고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이번 주에 또 실시간 라이브에서 이거 말고도 또 지금 미친 듯이 터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미친 듯이 터진 게 오늘, 어제하고 그저께 이게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13% 급등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3% 빠졌어요. 그저께도 뭐 한 2, 3% 좀 빠지다가 이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연속 상한가 터졌어요. 그 1차 파동이 끝났잖아요. 그럼 1등급 맞죠? 1등급. 그죠?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주긴 한데 이재명 관련 이제 테마에 엮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쫙 빠지면은 요 저점까지 안 내려왔잖아요. 안 내려왔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파동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빠질 때 매수하라고. 예, 어제 같은 경우 조정시에 매수 들어갔는데 오늘 13% 급등했어요. 물론 이제 밀렸지만은 파동은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매수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파세요. 예, 차익 실현하세요. 예, 그렇게 했어요. 예, 그 매매 포인트를 8시 40분부터 동시가부터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하면 이제 박수 치고 수익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유진로봇을 또 고수익을 또 터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삼육물산이 상한가 났잖아요. 이거 마켓디너에서도 얘기했고, 신대가, 이거 마찬가지로, 자, 삼육물산, 상한가 하나, 둘, 셋, 넷, 5방. 야, 1차 판 끝났죠. 여기서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죠? 폭락했는데, 여기서 진입을 시켜서, 다음날 상한가 나왔는데, 여기 또 상한가, 여기서 차익 실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했어요. 넷은 아니에요. 그냥 매수하십시오. 매수해서 상한가에 파십시오. 팔았어요. 차이겠죠? 근데 이번 주 또 상한가 나왔죠. 근데 이런 게 1등급 대장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 치고 또 폭락했잖아요. 근데
요 저점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예, 빠졌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거 공포스럽잖아요. 빠지면은 공포를 살아야 돼요. 오늘 상한가 나왔죠. 또 나왔죠. 그죠? 이런 1등급 대장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두 번, 세 번 재매수해서 사골처럼 울고 먹으세요. 사골처럼. 예, 재탕, 삼탕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부터 1등급 대장주에서 상지건설을 사골 우려 먹듯이 우려 먹었잖아요. 이번 주 그 화요일 날 상지건설 또 얘기했죠. 화요일 날 그저께. 근데 오늘 또 급등했죠. 아, 이게 1등급 대장주잖아요. 상한가 열방이니까. 그러니까 폭락할 때 들어가서 급등해서 차익 가고, 폭락해서 들어가 급등하면 차익 가고. 사실 내부로 뒀어도 그때 이제 100% 났지만은. 그러니까 사골 우려 먹듯이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등급 대장주를. 근데 이제 오늘 또 상한가가 또 터졌습니다. 사골처럼 울고 먹으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5월 2일 날, 예, 23% 급락할 때 제가, 예,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했어요. 이거를. 그때 이제 상한가 나왔는데, 이제 물론 차익은 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원일 TNI 이거 신규 종목인데요. 아, 요거 상한가 한번 먹었어요. 2주 전에. 이거 마찬가지로 첫날 물량이 크게 들어왔죠. 예. 그러면 이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공모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서 빠지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오면. 근데 여기서 4일 연속 빠졌지만은 23,600원 첫날의 저점을 훼손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도 마이너스 11%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요날하고 요날 이제 요날 들어가라고 했는데 요날 들어간 거는 다음날 이제 11% 빠지니까 손실이 났죠. 그래서 이날 또 들어가랬어요. 결국에 상한가 나왔단 말이에요. 상한가 차익을 하라고 그랬어요. 상한가 나올 때. 쭉 내려갔는데 이번 주에 여기서 이틀 빠지면서 또 이제 이 저점 깨지 않았죠. 그죠? 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물론 저번 이제 2주 전에 상한가 먹고 팔았지만은 이런 포인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예, 매매 예, 오늘 11% 빠졌으니까 매수하십시오. 3만 원 깨질 때 매수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음날 상한가 나니까 자, 차익합시다. 차익. 그럼 하루 만에 30%잖아요. 하루 만에 30%잖아요. 수익이 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매매 포인트를 장중에 잡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레슨이 아니에요. 저는 레슨 안 해요. 강의 안 해요. 예? 누차 말씀드려 돈 벌어야 돼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고수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실전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고수지 좀 강하게 해야되면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예, 고수가 아닙니다. 그런 매매를 해드리는 거예요. 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십 명, 수백 명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매매를 해서 매수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이데일리 TV 지금 이데일리 TV잖아요. TV 화면에 나오는 TV가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예, 홈페이지에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검색하면 거기서 제가 아침마다 월, 화, 수, 목, 금 아침마다 예,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1등급 대장주가 이거니까 오늘 여기서 들어갑시다. 자, 매수합시다. 예? 그럼 매수하면 당일날 빠질 때 매수하면 손실 나요. 손실 나도 괜찮습니다. 다음날 상한가 먹고 팔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나와서 차익 실현하면 이제 박수 막 치고, 환호하고, 뭐 그러는 거죠. 주식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고수예요. 예. 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고수지, 돈 많이 못 벌면 하수입니다. 예, 하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제가 이제 그저께 출연했을 때 히든 종목 한정기술 얘기했죠. 예, 오늘은 금융주들이 오늘 이제 사실 은행주도 좀 튀고 증권주도 튀었는데 금융주들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히든 종목을. 자, 히든 종목을 제가 이제 제주은행. 예. 자, 1차 파동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차 파동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까지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빠지는 거는 무조건 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빼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러면
여기서 급등이 터질 때 제주은행이 29.60이면은 상한가죠. 상한가는 거의 뭐 상한가잖아요. 그죠? 13,760원 이제 고점은 기록했지만 예,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살짝 양봉 나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예,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급등이 바로 터지진 않죠. 근데 이런 자리들은 쉽게 공략할 수 있죠. 그럼 제주은행이 이번에 제3자 유상증자를 했어요. 제3자 배정. 누가 받아갔어요? 더전비전이 받아갔어요. 더전비전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ERP, 기업 회계, 기업 자원 통합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3자 배정이 있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없어요. 예? 물량 부담이 없고 이번에 ERP 관련해서 그러니까 더전비전이 ERP를 하거든요.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기업의 회계 뭐 자원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근데 ERP 뱅킹 사업을 같이 추진한다 그래요. 예? 거기에 이제 뱅킹을 접목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접목해서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신사업 호재죠. 근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방은행인데 또 실제로 작년에도 끼가 좋아요. 끼가 좋습니다. 은행주에서도 한번 그 시세 분칠이 나오면 강렬하게 나와요. 제주은행이. 그러니까 은행주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물론 이제 한 이틀 더 올라가고 고점 나왔지만 은행주에서 상한가 치는 거 보셨습니까? 제주은행이 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저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좀 담아가서 이제 한 6월 한 중반까지 또 가져가면 또 파동이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매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 9,300원대나 9,500원 오늘 이제 정확히 9,590원에 끝났는데 9,300원에 9,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잡고요. 그다음 이제 목표가는 한 11,000원 짧게 잡겠습니다. 파동이 강렬하게 나오면 한 12,000원도 나올 수 있는데 1차는 어쨌든 11,000원 정도 짧게 잡고요. 그다음 손절은 8,500원 라인을 선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점까지 깨지 않으면 뭐 손절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요 라인을 깨버리면 조정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보시고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등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매수가와 목표가까지도 남김없이 알려주셨습니다. 나도 김선상 파트너와 함께 제주은행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선상이라고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변에 무료 방송까지도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내일도 김선상 파트너의 방송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김선상 파트너님의 이 장전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전략 잡아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님.